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 제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DSR 전세대출 DSR 적용한다 하자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로 이런 대출 규제로 매매가 줄면은 전월세가 불안해진다. 둔촌주공 입주장 그런 이야기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특별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공사비가 이제 안정세에 들어가는데 이런 이야기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규제 파트에서 이제 대출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DSR이 뭔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가진 빌린 돈, 빚을 이제 기준으로 그걸 이제 보고 소득을 봐서 이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얼마 이제 연간 얼마 버는데 그 다음에 너 지금 얼마만큼 대출했는데 여기에 보통 이제 카드 대출 있고 자동차 할부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이제 마이너스 대출 이런 것도 있고 또 학자금 대출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주담보대출이 주죠. 이런 대출을 보고 너 연간 얼마 버는데 그래서 이제 너는 이 정도 빌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빌린 게 많으면은 대출이 많으면은 다른 빚이 많으면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SR이 강력하다는 거고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정책 브리핑을 한번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2단계 이름이 뭐냐 스트레스 DSR 이제 앞서 말한 이제 가계대출 차주 내가 이제 빚을 대출을 빌렸어요. 그래서 DSR 산정해서 너 얼마 연간 버는데 해서 너 이만큼 빌릴 수 있어 했는데 이제 금리가 보통은 이제 가서 연동금리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가 달라졌을 때 이자 내는 돈이 많아지면 너는 이만큼 버는데 갑자기 내가 많이 내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빌리는 금리를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스트레스 내한테 푸시를 준다. 그러니까 금리를 푸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이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DSR을 하게 되면 그리고 1단계, 2단계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이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15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3단계 같은 경우는 25년 7월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2금융권까지 포함해서 주담보, 신용, 기타 대출까지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변동금리 한도, 혼합이나 주기든 빌릴 수 있는 돈이 이제 다 줄어드는 거죠. 결국 이제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걸 만약에 내년도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현재는 지금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정책 모기지나 중도금 이주비 대출이나 전세 대출 총대출 1억 이하는 이거는 이제 DSR에 산정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전세 대출 스트레스 DSR 2단계 하니까 전세 대출 전세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누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임대인을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임대인이 이제 대출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 들어오시는 분하고 상관없이 이제 전세 대출 들어오시는 분의 보증금을 하다 보니까 임대인의 기준으로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내가 전세 들어오시는 분이 아무리 내가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저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제 지금 이 뉴스에 나온 거는 뭐냐면은 전세 대출 하시는 분, 소위 말해서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전세 대출을 한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렇다 하면 임차인도
임차인도 소위 말해서 전세 대출을 하시는 분, 물론 내가 주택이 있다 하면은 뭐 처분 조건이나 다른 조건으로 뭐 전세 대출이 하게 되면 뭐 한도는 적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임차인으로서 이제 전세 대출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다른 빚까지 다 이제 하게 되면은, 지금은 내가 버는 돈 상관없이, 버는 거, 이런 거 수익 대비 대출 상관없이 그냥 전세 대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들어갈 집을 이제 임대인을 이제 대출 보고 뭐 안 된다 이런 게 좀 포함이 돼 버리니까 안 된다 이런 게 됐는데, 지금은 전세 대출을 일으키시는 분 입장에서 이제 전세 대출 DSR을 이제 적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관련해서 뭐 주담보대출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해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엔 이제 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나왔다는 말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정부 정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은 평균 한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전세 시장, 월세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 대출 뭐 지금 내가 전세를 들어가려는데 임대인은 이제 대출 그 DSR 때문에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못 들어가면 임대인도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내가 전세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내 대출 한도를 보고 뭐 대출이 안 나와버리면은 아예 이제 지금 뭐 월세로 가야겠죠. 근데 월세로 간다 하면은, 이게 또 월세는 또 보통은 이제 뭐 주택임대 시장이 뭐 2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2년 밑으로 1년 단위로 이제 계약하신, 보통은 이제 간행상 1년으로 계약한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주의가 빠릅니다. 그렇다 하면 이제 월세 시장이 이제 요동을 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 임대 시장이 불안감이 좀 조성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월세 시장과 그 수요와 공급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특히 리모델링 뉴스가 나왔는데, 특히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서울과 이제 지방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은 소위 표현을 하자면은 큰 택지 개발할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전체 지도를 보고 나면은 뭐 구석구석 뭐 택지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공급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그렇고 뭐 다른 식으로 임대사업자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법인이 이제 물량을 푸는 게 아닌 이상 서울은 이제 소위 말해서 큰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사실은 뭐 수도권 자체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연관돼서 뭐 경기 인천과 연관돼서 GTX나 이런 교통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방은 다릅니다. 지방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봤을 때 땅이 많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표현이 다르지만 원도심의 슬럼가, 소위 말하자면은 고령화와 이제 청년 인구의 유출이 심하고, 그런 데를 이제 가다 보면은 큰 재개발, 재건축이 된 아파트들이나 아파트 단지 옆에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주택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그 주택에 사람들이 살고 뭐 크게 북적북적 되고 뭐 그래도, 단지 이제 뭐 뉴스 기사들이 약간의 그 비교되는 사진을 찍어서 여기는 뭐 신축 아파트, 여기는 뭐 옛날 그런 집으로 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옛날 주택이 있는 데가 아예 슬럼가, 소위 말해서 사람이 앉는 빈집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산으로 치면은 이제 서부산 쪽 그런 라인들, 뭐 며칠 전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유출도 많고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 관할관청의 이제 담당자들이 여기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일으켜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뭐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데,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지방은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지만 서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방은 땅이 남아 있는데 기존에 이제 슬럼가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땅 자체가 없어요. 예, 땅 자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의 인구의 이제 거의 뭐 3분의 2, 절반에서 3분의 2로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리모델링 막 그런 이야기 기사들이 많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지금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분양 사정, 이 미분양도 많고 악성 미분양도 많고 그런 사정들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원동력이 아무리 이제 규제가 서울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서 규제를 바꾼다 하더라도 정책 위반 법안을 바꾼다 하더라도 지방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원동력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평당가를 본다 하면은 뭐 부산만 본다 하면은 평균 한 3,500, 뭐 3,800, 4,000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되는 금액을 본다 하면은 평균 한 2,800, 3,20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2,500이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뭐 청약 분양 관련 뉴스는 뭐 둔촌주공 입주장이 좀 다르다. 현재 지금 뭐 수요가 많아서 매매 전세가 많다. 이거는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같은 뉴스 기사는 조금 이 보는 관점이 달라서 하나를 뽑았는데 그 기사의 주된 내용은 뭐냐? 이제 매매와 전세는 따로 뭐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따로 놀고 있다 표현을 하자면 따로따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 서울의 이제 매매 그런 것들 뭐 상관없이 전월세 시장은 안 그래도 뭐 흘러가는 시장이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매매 규제를 하니까 전월세 시장이 요동을 친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은 결과론을 보고 분석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전월세 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매매를 안정화시켜라, 규제를 풀어라, 뭐 시장이 내버려둬라 이런 기사였는데 이거는 조금 뭐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결과만 보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하지만 서울의 이제 매매 시장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은 다르고 지금 메인 핵심은 서울인데 서울의 이제 매매 시장이 요동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4년 도래와 이제 5% 상한선의 이제 이 맥시멈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자체적으로 전세 말고 매매로 흘러가는 그리고 갈아타는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 좀 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 투자처가 서울 부동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서울 부패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은 내가 서울 입성을 못한다 이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서 서울은 매매가 계속되었고 올라갔고 그리고 그런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제 5% 상한선 이런 게 합쳐서 이제 전세 시장의 매매가 멱살을 끌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전세가율이 더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끌어올리는 시장이 됐었고 원래는 지금 전월세 시장이 깔아앉았었거든요. 비아파트로. 그리고 전월세 시장이 이제 멱살을 끌어올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월세 시장까지 이제 넘어가서 요동을 쳐서 매매가 사실 전월세 시장을 끌어들여서 이 뉴스 기사를 내신 분의 말처럼 그런 형태가 된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말을 하는 식으로 하니까 저랑 의견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지금 매매 시장이 이제 지금 안정세,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 주택수를 가지신 분들을 이제 DSR을 잡아버리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는 임차인 분들, DSR 같은 경우, 대출까지 이제 합쳐져 버린 식으로 하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갭 투자도 어렵고, 지금 갭 투자 자체를 지금 막아서는 느낌으로 흘러가니까, 결국 이제 거래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판단하겠지만 실거래가 하나 찍히면서 그게 순차적으로 지속이 되고 결국 수요와 내가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시각으로 본다면은 대기 수요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호가는 금리 인하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의 차이가 갭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백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합세로 흘러가지만 기사 내용은 안 냈지만, 그 공사비 같은 게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중국산 시멘트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안정세가 되는데, 인건비, 자재비가 이제 조금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인건비 자체가 지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 표현은 그렇지만, 공사장에 이제 가보면은 표현하죠. 십장이라죠. 그러니까 그 대장을 하시는 분들 말고 밑에 인부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중국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
뭐 다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임금이나 하청을 받고 하청을 받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임금 인상을 하면은 또 하청을 주는 대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건설 자재비가 약간 안정을 잡으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건비를 잡으려면 건설 일이 결국에 이제 큰 틀로 본다 하면은 공사비 건축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분양가,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집값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제 큰 틀로 본다 하면은 이제 입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공급이 이제 26년도 이후로 크게 많지가 않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땅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금리가 그런 식으로 좀 막아주고 있었는데 금리도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집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기 수요는 계속 대기를 하고 있고 내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로 지금 집값을 호가를 높여 놓으니까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이 대책이 맞아 떨어져서 뭔가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그냥 양념이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거래되는 서로의 합치되는 조율되는 중개가 거래되는 그 금액대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내려가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전월세 시장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이 뉴스를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상가 토지 경매 세금 부분에서는 뭐 특별하게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뭐 DSR 전세 대출까지 이제 할 거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과 지방은 좀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아파트 시장은 매매가 전월세를 멱살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전 매매가 안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도 조금 시장 유입은 되었지만 전월세도 조금 안정화되는데 대신에 이제 금리 때문에 이제 월세 시장으로 좀 특히 비아파트 관련해서 월세 시장으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뭐 응원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시니까 하루하루 힘이 납니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채구자가 되어서 1000명을 가고, 10,000명을 가보는 식으로 또 우선은 1000명을 목표로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